지금 핫 이슈, 네. 매매 시장, 네. 예, 누구나 사고 싶다 집. 그렇죠. 근데 뉴스에서는 너무 뭐 다 얼어붙었대요. 그러니까 다들 뭐 집을 안 사는 분위기인가 봐요.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최악이라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네요. 소장님. 그게 뭐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올랐고 살려고 했을 때 살 수 없었던 놓쳐버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기에는 능력이 안 되고 이제는 뭐 대출도 안 나오고 그렇게 대출을 받더라도 가격이 너무 오른 거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금리까지 올라버렸고 그다음에 공급은 계속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보내주는 시그널은 야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가지고 서울 수도권 내 심지어 서울 도심 내에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내가 지금 꼭지를 잡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한 심리 그런데 여전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이미 한 번쯤 고민을 해가지고 사야 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샀다고 봐요. 뭐 손바뀜이 웬만큼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김포같이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곳들도 다 규제 지역으로 들어올 웃겼어요. 정도로 네. 한 최근 1, 2년 동안 정말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물어보면 갸우뚱이에요. 그거는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심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리가 꺾인 상태에서 지금 당장에 누가 집을 매수를 하겠느냐. 지켜보자, 관망해보자 라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은 계속 풀어준대요. 네. 이거 집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소장님? 만약에 지금 굉장히 딜레마예요. 만약에 실수요자다 그리고 집을 사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기는 늦추지 않는 것이 늘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필요할 때. 왜냐하면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보자고요. 무주택이에요. 나는 집을 사려고 해요. 언젠가는. 안 살 거면 상관없어. 나는 됐어. 그냥 자연인이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그냥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는 지금은 전세 월세 살고 비용 많이 지불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지방 소도시에 진짜 싼 곳으로 가서 그냥 조그만 데서 살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집을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울질 할 때 뭘 생각해 보냐? 내가 지금 집값이 떨어질 우려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떨어질 우려 때문에 안 사고 있었을 때 그런데 안 샀다가 집값이 올라가는 그러면. 이 리스크와 떨어질 것 같지만 샀는데 대출 변동금리고 뭐고 한지 금리도 많이 물면서 빚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진짜로 집값이 떨어졌네. 이럴 때의 리스크 둘 중에 뭐가 나에게 더 치명적이냐. 이거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죠. 네. 개개인마다 할 것 같아요. 네. 개개인마다 다를 텐데 그 치명적인 상황을 저울질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인지 집을 나는 여기에 꼭 사야 돼. 뭐 달려라 하니처럼 한이가 진짜 집에 엄청난 집착을 갖고 있잖아요. 장난 아니죠. 예. 나는 이 집을 무조건 사야 돼. 빼앗아 와야 돼. 내 거야. 내 거. 이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의 집을. 어쨌든 그렇게까지 내가 집을 여기에 사야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건 언젠가는 오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지금부터 정점을 찍고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쭉 해가지고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경제 상황은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럼 안 되겠네요. 뭘 사도 망하는 겁니다. 나라 없어지면 안 되는데. 뭘 사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이제 내가고. 야 3만전자까지 간다고? 삼성이랑 3만인가? 이런 상황으로 30년이 이어져.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 기업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서야 그렇죠. 부동산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래서 최소한 공시지가 상승률만큼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집값에 대한 기대인데 그게 두 가지를 저울질해 봤을 때 이것보다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지만 내가 지금 집을 안 샀을 때 더 집값이 올라서 다시는 이 집을 구매할 수 없다. 물론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늘 매수를 가장 우선해서 검토를 해보셔라. 요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막 건물이 무너지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막 짓고 있는데 무너지고 막, 그리고 막 알 수 없는 일이 막 하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선분양 제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선분양 제도는 어떤 건설사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게 맞나? 시장에 따라서는 달라질 것 같아요. 시장이 마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서로 유리하죠. 서로 유리하고 가격 불안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선 그렇죠. 가격이 불안할수록 어떻게 보면 건설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게 후분양으로 바꾼다고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건설 부실의 문제라든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후분양으로 전체적으로 못을 박는다 그러면 후분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여력만 갖춘 큰 건설사들만 건설사만 이제 네, 수주가 살아남을 수 들어가겠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더 그만큼에 맞춰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거는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뭐 1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3기 신도시가 이제 막 생겨가지고 예. 2, 3년 후에 3, 4년 후에는 그때부터 이제 슬슬 아파트가 올라가거나 뭐 입주하게 될 곳들도 생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급에 대한 이슈를 잘 따져봐야 될 게 없는 땅에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 지어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대부분 꽉 찼으니까요. 그리고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1기 신도시를 부시고 새롭게 지으면 그 늘어나는 공급이 집값을 안정화시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다 지어지면 그렇겠으나 지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을 미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자 1기 신도시 때 공급됐던 게 뭐 100만 호가 넘잖아요. 이걸 부시면 그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디론가 가야 돼요. 주변으로 싹 빠집니다. 예. 그 주변이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 주변에 뭐가 있나 보면 이미 꽉꽉 차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야? 저기 도 경계를 넘어가겠어요?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수도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뭐 강원도나 경상도나 멀리 가지 못하죠. 멀리 가지 예, 못하죠. 생활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부시고 다 지을 수는 없고 축차적으로 되길 텐데 그러면 결국은 공급은 아주 늦게 이루어질 거고 아주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도시를 1기 신도시를 부시고 다시 건설하는 와중에서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거고요. 3기 신도시가 생긴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글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뭐 지작물 얘기도 나오고 각종 여러 가지 분쟁들도 생기고 있고 실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공급이 더뎌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 공급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화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못할 수도 있다. 공급이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이며 공급이 된다라고 한들 완벽하게 부시고 다 올라가기 전까진 안정화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공급이라는 게 사실 뭐 1년 사이에 뚝딱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이권과 어떤 또 여러 가지 이면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또 특정 이후에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이렇게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정말 진짜 이 집이라는 게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냐 저 집을 사야 되냐 또 어떻게 사야 되냐. 이 지역에 사야 되냐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또 서울의 중심지와 또 외곽 지역의 또 가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정말 진짜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집을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유리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청약제도 같은 것들 아직까지는 청약을 넣어서 살만한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것도 점점 시세에 올라붙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략들도 청약 공부를 해보시고 접근을 또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조금이라도 좀 뭐 유리한 위치에서 유리한 시점에 내 집 마련을 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뱅크몰 TV에 어떻게 처음 나와 주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만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해야 되나요?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워낙 네. 어떤 분위기일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팀장님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시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진짜 이럴 거였으면 돈 더 받을 거야. 사실 저희도 불러줘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들고 또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함께 했는데 정말 전문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다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도 저는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